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강남권의 아파트값 상승 여파로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서울 선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여전히 악성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죠. 토호제 해제가 부동산 시장을 더 쪼개놓고 있는 현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된 곳 그 지역들 네. 지금 한 3주 정도 됐는데 그 지역의 집값이 지금 들썩인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올랐다. 실제 그런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 뭐 이상급등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일부에서는 불장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대상 지역이 주로 강남구하고 송파구에 있잖아요. 지금 송파구 아파트값 주간 단위 통계를 보면요, 부동산 원가입니다. 한 주에 0.68%가 올랐습니다. 한 주간 0.6. 예, 네. 이게 뭐 한 달치도 아니고. 예. 그리고 강남구는 0.52%인데 이게 송파구가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은 7년 1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강남구는 6년 6개월 만에 이게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다소 좀 과열 초입이라고 할 정도로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지금 매물도 없어지고 예. 살려는 사람들은 뭐 심지어 줄 서기도 하고 심지어 뭐 계약도 파기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과열 해당 지역은 과열 초입이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근데 서울시가 그 반박 자료를 냈더라고요. 네. 예, 뭐 예. 거래 토지 지역의 거래 증가 극소수다, 미미하다. 그리고 가격 상승률 뭐 84제곱미터 고작 1% 올랐다. 이거 뭐 서울시의 반박 자료는 조금 근거가 좀 떨어지나요? 뭐 통계 차이겠죠. 통계 차이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발표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 거래량은 뭐 늘어나봐야 9건 정도 순정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승률도 한 1% 정도 늘어났다는데 이게 평균으로 좀 본 것 같아요. 평균 매매 가격. 근데 지금 국가 공식 통계 기관이 한국부동산원이잖아요. 예. 부동산원은 이제 이런 평균 통계가 아니라 약간 샘플 통계라 해서 모수가 따로 있죠. 그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지금 인정받는 통계 방식이라고 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가격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가 좀 이렇게 좀 궁금해하냐면요. 예. 아니 근데 토부제 해제했다고 왜 이렇게 갑자기 집값이 난리가 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토호제를 유지될 때는 가격이 그래도 토호제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졌으니까 토호제를 해제해도 별로 안 오르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오르네. 이 이제 정보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 태도가 결국은 집값 흐름을 결정한다. 팩트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태도가 훨씬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토제로 지정을 하면은 거래 감소 효과는 있지만 가격 하락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옆집하고 비교하잖아요. 예. 그러면 키 맞추기식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해제했을 때도 똑같은 영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래가 약간 늘더라도 가격은 크게 오르지 크게 않아야 오르지 되는데 않을 것으로 생각을 왜 이렇게 크게 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대 해석했다, 혹은 갭 투자를 하라는 신호, 혹은 규제 완화의 어떤 본격적인 신호탄식으로 이걸 너무 부풀려서 해석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정보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렇죠. 이 프레임이라고도 하는데 확실히 이게 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이거를 좀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좀 이게 굴절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여전히 팽배해 있거든요. 예. 이게 침체기 때는 잠재 있다가 약간 회복기 초입에 이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경향도 있고 금리가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죠. 예.
그리고 7월에 또 DSR 스트레스 3단계가 도입되면은 대출 문턱이 높아질 거라고 7월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지금 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약간 조바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잠실에서 거래가 터졌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집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불안 심리가 어떻게 보면은 서울 전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국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 요인이 조금 겹쳐 있네요. 토호재의 영향, 공급 불안, 감소 불안, 금리 인하까지 다 영향이 좀 겹쳐서 토호재의 영향을 더 크게 좀 인식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얘기를 했더라고요. 토호재 해제로 집값 상승이 과도해지면 다시 네. 규제를 하겠다. 뭐 가격 동향도 좀 점검하러 가겠다.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런 게 좀 시장에 조금 진정시킬 수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시 도입하게 되면은 이제 외지인들이 집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2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수요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이제 불안 국면이 과연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인가 하는 예. 문제들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통화량이 좀 저는 좀 늘어난 게 다소 좀 불안하거든요. 통화량이 지금 M2와 대소지 집값 간의 상관 계수가 좀 높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기준금리를 2번 낮췄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M2 증가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비, 그러니까 1년 전보다 한 6.9% 정도 늘어났거든요. 예. 이게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뭐 정치적 불확실성도 여전히 좀 잠재해 있고 통화량, 공급 부족 불안 심리, 뭐 기준금리나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쉽게 이게 확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어떤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불안 심리입니다. 불안 심리. 예, 그래서 부동산이 8알이 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데 80% 8알이 십니다. 예, 특히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 심리가 팽배하면은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탈을 이탈해서 전형도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예. 지금 이렇게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 경기 상황도 별로 여전히 안 좋고. 그렇죠. 이상 과열이 현상이 나타난다. 그 바로 기재에는 불안 심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통화량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집값과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 걸 보면 이게 지금 토호재 해제 때문인지 올 들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데 지금 1월, 2월, 지금 3월이잖아요. 네. 2월은 아직 신고가 다 접수는 안 됐겠지만 뭐 5천 건을 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데 지금 실제 그래요? 예, 5천 건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월의 경우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이달 말까지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까지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179건입니다. 4,179건이에요. 4,100. 예, 그럼 4,200건이 조금 안 된다는 말씀이죠. 물론 이제 역대 평균으로 보면 한 6천 건 정도가 됩니다. 월 거래량이. 그게 좀 미달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이 5개월 연속 3천 건대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9월부터 예. 1월까지. 네, 예, 예. 그러면은 이게 거래량이 가격보다 선행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래량이 실체이고 가격은 뭐 일종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거래량은요 시장 참여자의 관심과 열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집 살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거래량은 시장의 힘이자 연료라는 표현도 할 정도로 이게 항상 이게 이 거래량을 좀 예의주시하셔야 되는데 지금 거래가 안 되다가 거래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싼 게 팔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가격도 조금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다만 작년 7월에 거래량이 9천 건이 넘었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한참 오르다가 어깨 넘어서 오르다가 거래량이 터진 거는 주식에서 말하는 거래 상투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다 예. 이렇게 보는데 다만 지금 서울에 매물 건수가 좀 많습니다. 매물 지금 건수가
9만 한 1,000건 정도가 돼요. 예. 최근에 조금은 뭐 늘어나는 추세다. 그럼 이거 매물을 다 소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급등하기보다 매물이 워낙 아직 많기 때문에, 많기 거래량이 때문에 늘더라도 조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집값이 좀 더 우상향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만 기울기가 그렇게 가파를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토어제 해제로 이제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는데 뭐 주변 서울에 성동이나 노원, 뭐 동대문 이런 데도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좀 확산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에서도 좀 가격 편차, 가격 어떤 차별화가 좀 심해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생방송은 그러니까 강남하고 그 인접 지역까지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온도 차이는 약간 있겠죠. 서울은 어떻게 보면 큰 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인데 지금 상계동 같은 데도 뭐 매물이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서울 전역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주택 시장의 트렌드가 이 갭 투자를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갭 투자 아니라 지금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시장의 핵심입니다.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막 집 한 채 갖고 있다가 여윳돈으로 이렇게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를 갭 투자로 샀잖아요. 예. 요새는 그런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요새는 뭐 똘똘한 한 채가 다시 이제 바람 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은 거 하나 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코인이나 뭐 주식 투자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네. 과거에는 똘똘한 한 채가 주로 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규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제의 후폭풍으로 똘똘한 한 채 흐름이 나타났다면은 네. 지금은 자산 배분의 효율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MZ 세대를 중심으로 보면은 확실히 뭐 그냥 집 한 채 갖고 굳이 두 채 왜 사? 뭐 이런 트렌드가 예. 지금의 이제 메인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다 보니까 투자 행위가 투자 컨텐이 예. 그러니까 좋은 집으로 점점 갈아타는 그런 수요는 계속된다면 결국은 상급지 선호도는 계속 높아진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 토우제 해제 토우제, 여파로 영향이 결국은 성동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이런 쪽 주로 이제 연접 지역에 먼저 반응이 확 와버렸고요. 나머지 지역은 이제 서서히 가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이게 물결 효과라고 그래서 예. 이게 속도가 빨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요자들이 이른바 이제 핵심 지역에서 뭐 중급지, 하급지로 이렇게 이동하는 속도가 빨랐는데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물론 영향은 가겠죠, 그죠? 그런데 그 속도가 많이 늦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집값 하면 늘 지적되는 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입니다. 뭐 서울 공화국이다 이런 말까지 좀 나올 정도라는데 지방의 미분양이 이천, 인천, 평택, 광주 이런 데도 조금 미분양 공포가 좀 일고 있다면서요? 상황이 어때요? 그렇죠. 경기도도 지금 미분양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특히 지금 평택, 뭐 안성, 이천 이런 쪽은 미분양이 많으면서 집값도 작년에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실거래가로 뭐 4%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인데 지금은 지역도 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울도 같은 서울이 아니고 서울도. 경기도도 같은 경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다만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요 이게 거래량 통계를 제가 업데이트한 걸 말씀을 올리면은 지금 경기도가 2월 아파트 거래량이 8,197건인데요. 네.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거래 건수가 6천에서 한 7천 건 정도였어요. 좀 늘어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2월 달에 제 생각에는 9천 건, 10,000건 정도가 될 거로 보여요. 그래서 역대 경기 월 아파트 거래량이 12,000건 정도가 됩니다. 예. 여전히 그 평균에 좀 미달하긴 하지만 지금 경기도도 어쨌든 온기가 거래량으로 본다면 거래량으로는 온기가 좀 확산된다 예, 이렇게 해석해야 그렇게 보시는 되는데?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역대 평균치에 육박하는 상황. 육박할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육박은 아니고. 8,200건 조금 안 되니까 네. 역대 평균에 못하지만 지난 11월 하고 지난해 11월 하고 올 1월이 약간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으로 보면 겨울잠 침체기였거든요. 예. 여기에서부터 약간 좀 벗어나려는 봄 기운이 약간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관련해서 이제 또 아까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부동산 시장의 큰 변수가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되는 건데 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생각보다 서울 수도권 쪽은 클 거로 봅니다. 서울 수도권에? 왜냐면요. 결국은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거는 그 영향은 주로 집값이 비싼데 아무래도 영향을 주죠. 그래요? 집을 살려면 대출을 많이 내야 되니까 예. 그걸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하면은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지방이 대출 규제 영향이 덜합니다. 집값이 싸니까요. 집값이 싸니까. 예, 예. 네. 물론 지방이 갑작스럽게 뭐 좋아질 일은 없겠지만 서울 수도권 쪽에 어떤 이 DSR 스트레스 3단계가 아마 하나 제 생각엔 시장의 약간 흐름을 좀 바꿀 수는 있다. 변곡점이 이런 될 수 말씀을 있다.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갑자기 지금 거래가 늘어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미리 사자 이런 미리. 것들도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장 흐름이요. 지금 3년째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2023년도 보면은 네. 거래량 피크가 8월이었어요. 예. 작년은 서울은 7월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은 거래량이 주로 7, 8월에 갑자기 이렇게 쏘나기 내리듯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 대출 규제 피하려고 그렇죠. 어떻게 몰아서 이제 조바심 때문에 네. 산 건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를 제외하고 지금 있는 어떤 변수만 고려해 본다면은 아마 하반기 가서 거래량이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상반기에 다 소비를 해버리면 상반기 되죠. 미리 당겨서 거래가 예, 되는. 그래서 다만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변수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좀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은 시장 흐름이 약간 사바나 기후 같아요. 사바나 기후 같다. 예, 사바나 기후 갑자기 폭우 왔다가 네. 갑자기 또 어떻게 가뭄이 들었다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반복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정보를 이제 재빠르게 동시다발적으로 받아 보니까 생각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고 알겠습니다.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네. 최근에 주택 시장에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최근 시장 동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범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